여러분들은 2019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과 체험을 이제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부모님이라면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니? 뭐가 재밌었어? 네. 이런 질문 괜찮을까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대화를 시작할 때 보통 어땠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단 뭐 대답을 하면 일단 얘기를 좀 진행하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엄마가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싫어하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하루다 대화를 할 때 몇 가지 간단한 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물관에서 봤던 것 중에 또는 체험했던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냥 기억에 남는 그쵸, 거. 그냥 뭐 좋았다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영상 봤던 거라든지 직접 만져봤던 거라든지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체험했던 것들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영상을 봤던 거라든지 체험한 것 중에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 수 있게끔. 네네. 그리고 뭐 경험이나 아니면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그냥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네. 그게 진짜 궁금해한 거. 그렇죠. 진짜 얘기 들으면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뭐 자연스럽게 그 체험하고 나서 얘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 관련 책을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검색해가지고 관련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뭐 홈페이지,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또 찾다 보면 또 뭐 얘기거리가 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좀 확장해 나가면 조금 더 얘기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억도 오래 남고 결국은 그 이제 얘기를 할 때 얘기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 근데 아이들이 얘기거리를 만들긴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사실은. 근데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 눈높이에 맞는 얘기거리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이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거리. 그렇죠. 애가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편안하게 대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정말 미술관을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그랬더니 친구 누구랑 가서 같이 가서 좋았어. 네. 전혀 상관없는 것만 얘기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친구를 누구랑 가서 재밌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뭐가 감동적이었는지, 뭐가 기억나는지, 미술 작품 중에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는지, 이런 학습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누구랑 놀아서 좋았어. 엘리베이터 신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를 왜 데려가면 되겠네요.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여길 있습니다. 대체 왜 데려갔나 이 돈을 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에 관심이 있는데 아이는 그게 관심이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아이는 더 얘기할 그러니까 전시 없거든요. 내용은 전혀.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친구 누구랑 같이 가서 재밌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그 친구랑 같이 가서 재밌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 상관없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이 가서 좋았다.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간 기억이 뭐 있을 거니까 가서 어떤 걸 했는지. 친구랑 같이 뭐 했는지. 그러면 뭐 했는지를 얘기할 거고 그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군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뭐 자세한 얘기를 또 물어보면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얘기하는 거에 맞춰서 적절한 내가 궁금한 거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맞춰줘야겠네요. 그게 재밌었구나 하고. 그렇죠. 그러면 좀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미술관에 갔으니까 너는 여기에 대한 감성이 있어야지라는 기대를 먼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스 당초 미술관이 아니라 사실 음악회를 갔으면 사실 좋아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의 선택권 자체가 사실 아이의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대준다면 그러니까 전 독서를 얘기할 때도 독서의 시작은 책의 첫 페이지를 여는 게 아니라 책을 고르는 것부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관심사에 조금 더 먼저 좀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자, 진로 레시피 오늘도 어김없이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오늘 사연 제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빵을 참 좋아했는데 중학생이 되고서는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는지 제빵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직접 부엌에 있는 오븐으로 쿠키를 구워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빵 만드는 것만 좋아해서 고민이에요. 예전엔 수학도 좋아하고 다양한 분야 책 읽기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른 책은 보지도 않아요. 제빵사가 되는데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면서 책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사실 진로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꿈이 바뀌게 되면 어쩌나 높아심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런 친구들 제 주변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부모님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연 일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선 이 학생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말만 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빵도 구워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오븐도 직접 사용하고. 그렇죠. 네. 사실 되게 힘든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누워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다만 이 학생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의 관점에서 보는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 학생은 공부를 단순한 지식 습득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제빵사와 과학은 무관하니까 과학 공부는 아예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 특히 초중고 시절의 공부는 단순한 지식 또는 정보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탐구 역량인데요. 탐구 역량이요? 네, 그렇죠. 이를테면 훌륭한 제빵사가 되기 위해서는 빵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겁니다. 맛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미적인 측면도 중요하고요.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을 테니까요. 네. 또한 빵의 숙성을 돕는 효모도 잘 알아야겠죠. 이건 화학과 연관이 있겠네요. 제빵사는 제빵 회사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빵가게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영이라는 경제 역량도 요구됩니다. 경영. 외식 트렌드나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필수가 되겠죠. 이거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요.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빵을 구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길러지는 여러 역량은 관심 있는 진로 분야를 더욱 넓고 깊게 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상의 어느 직업도 다른 여러 분야와 연관이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실함은 어떤 직업에서도 요구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네, 성실함.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 바로 꿈은 성장하고 또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죠. 네. 중학교 때, 중학생 때 가진 진로 목표를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변해갈지 모르는 내 소중한 진로인데 지금의 생각만으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공부는 꿈을 이루어주는 조력자이지 방해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학생이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이 사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멘토님께서 이럴 때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좀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벌이지 않게 될까요? 이 학생 사연 들으면서 지금 6살 둘째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느 집이나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심 어린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 학생의 아버지라면 제빵사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빵사의 직업 정보를 검색해 살펴보면 핵심 능력이라든지 뭐 학교 학과 자격증, 하는 일, 뭐 적성 흥미, 언론 보도, 영상, 상담 사례까지 그 직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빵사가 하는 일이요? 네. 그래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일단 원료 주로 밀가루를 쓰니까 밀가루를 잘 선별해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뭐 유기농으로 할 거냐 수입으로 할 거냐 이게 아니고 그렇죠. 밀의 종류라든지 어떤 밀도 밀로 종류가 할 건지 있구나. 뭐 그렇죠. 그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과학이나 농업 이런 거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료들이 비율을 잘 계산해서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수학과 관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반죽을 물론 이제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죽을 잘 하려면 손기술이 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손의 어떤 부위로 어떤 힘으로 어떻게 했을 때 반죽이 잘 되는지 이런 거는 뭐 운동 역학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권태영 멘토님 말씀해 주셨지만 발효 숙성을 잘 시키려면 온도, 습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학적인 그렇죠. 그건 이제 화학이나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또 오븐하고 냉각기를 잘 작동시키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오븐이 고장 나면 그렇죠. 기술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구 불러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거는 만드는 제빵사가 하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비용도 그렇죠. 그다음에 장식하고 포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미적 감각도 예뻐야도 잘 팔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미술이나 디자인과 관련이 있을 거고. 또 재료를 잘 보관하고 또 조리기구 이런 것도 잘 정돈하려면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위생 환경이나 또 과학 이런 거 관련이 있겠죠. 끝도 없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정보에 나온 것들 가지고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교과목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줬지만 이런 일을 잘하려면 어떤 과목과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항목, 뭐 예를 들어서 손으로 반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발효시키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스마트폰 활용해가지고 검색해서 또 관련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럼 아이가 다른 공부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교과가 실제로 자기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과목들이 나의 꿈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책상에 앉아서 결국에는 시험 보는 거로 인식이 훨씬 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점수화돼서 돌아오니까. 그러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진로 코치가 되어서 학습 동기 유발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보면 많이 하는 질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꿈이 한 가지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올라가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로에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꿈이 유치원 때는 한 애가 여러 번을 손들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 뭐 전체 학생이 대부분 손들고 중학교 가면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요. 고등학교는 반에 줄어들고 나중 되면은 그 뻔한 건데 왜 묻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이런 이제 경우인데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이나 목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개인적 이유로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부모님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점이나 도서관 가보면 그 공부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그 항목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면 뭐 그 항목들이 몇 시까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아 완성의 길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되고 큰 카테고리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고등학교 교실에 붙은 왜 좀 현실적인 명언 뭐 이런 거 또 관련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하나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분명하게 정한다면 꿈이나 목표는 조금 보이지 않는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뭔가 이것 때문에 해야 돼. 뭐 이런 게 생기면 그나마 좀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